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지은이 윤송현, 출판사는 학교 도서관 저널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숙소 근처인 호그달렌역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다. 스톡홀름 남부 베드타운인 호그달렌 지역 중심부에 전철역이 있고 역사 2층에 스톡홀름 시립도서관 분관이 있었다. 마을 한가운데 있어서 위치도 좋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전철역에 있어서 더 좋았다. 개찰구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도서관으로 이어진다. 도서관은 넓지 않지만 공공도서관으로서 갖출 것은 모두 갖춘 컴팩트형이었다. 예전에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전철역이 만들어지면서 도서관을 옮겨왔다고 했다. 도서관 입구에는 도서관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 반납기 등 여러가지 시설이 있었다. 도서관이 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는 것이다. 기차를 타고 스톡홀름 외곽 바닷가에 있는 샬트세바덴에 가보았다. 여름철이면 스톡홀름 시민들의 휴양지가 되는 곳이다. 1938년 바닷가에 자리 잡은 호텔 회의실에서 기업가 대표들과 노동조합 대표들이 만나 스웨덴의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고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는 살트세바덴 협약을 체결하였다. 아무런 표식도 남아있지 않은 바닷가를 혼자 돌아보고 돌아오는 길에 나카콤문 센트룸에 들렀다.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나카콤문에 유럽에서 손꼽히는 대형 쇼핑몰이 있다고 해서 들러본 것인데 그만 입구에서 발걸음이 멈춰졌다. 입구에 여느 매장과 나란히 문을 활짝 연 도서관이 있었다. 쇼핑몰 통로에서부터 도서관 안쪽이 환하게 보였다. 멋지게 이어진 서가 옆으로 소파에 앉아있는 신문을 읽는 노인들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는 여성들이 보였다. 안쪽으로 꽤 넓은 공간이 막힘없이 이어져 있었다. 간판을 보니 나카컴면 중앙도서관이었다. 아니 이런 곳에 도서관을? 처음에는 스웨덴이 역시 부자 나라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다. 하루는 스톡홀름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을 가보기로 하고 아침 일찍 기차를 탔다. 스웨덴 복지국가 깃털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타게 에를란데르 총리가 목요일마다 노사 대표를 불러 대화를 하였던 곳 하르프순드 별장. 총리가 공을 들인 노사정의 대화 속에 산업평화가 더욱 굳건하게 잡았고 하르프순드 민주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IMF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노사정위원회도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하르프순드의 기운을 느껴보고 싶었다. 하르프순드에 가려면 작은 시골 마을인 프렌에서 내려야 한다. 소설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에서 주인공 알란의 고향으로 나오는 곳이다. 그곳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데 버스 시간이 많이 남았다. 마을을 돌아보려고 나섰다가 마을 한가운데 있는 제법 큰 도서관을 맞닥뜨렸다. 기차역이 있기는 하지만 버스도 많이 다니지 않는 작은 마을에 멋진 도서관이라니 용기를 내어 직원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사서이면서 관장인 그는 이방인이 보인 놀라움에 태연하게 스웨덴은 시골이라도 어디에나 도서관이 있어요 하고 대답했다. 어딜 가나 마을 한가운데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도서관을 만났다. 도서관은 대도시, 그것도 조용한 언덕 위나 산 아래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외곽 지역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나에게는 작지 않은 문화적 충격이었다. 그런 경험이 계기가 되어 북유럽 도서관 탐방을 다니게 되었다. 사람들이 유럽에서 어느 도시를 가나 성당 구경을 다니듯이 도서관을 찾아다녔다. 그것도 멋지고 즐거운 여행이 되었다. 몇 해 동안 북유럽에서 80여 곳이 넘는 도서관을 둘러보았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도서관 위치였다. 남부 유럽에서 어디를 가나 마을 한가운데 성당이 있듯이
북유럽에서는 어딜 가나 마을 가운데 멋진 도서관이 있었다. 어딜 가나 도서관은 그 지역 중심지인 센트룸에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동 통로인 대중교통 요충지에 있었다. 시골에 가도 기차역을 중심으로 상가가 만들어지고 지역을 순환하는 버스 터미널이 연결되고 그 옆에 도서관이 있었다. 알고 보면 북유럽은 도서관이 나라이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은 인구가 70만 명 정도인데 공공도서관이 43개였다. 왕립도서관, 대학도서관, 연구소 도서관 같은 특별한 도서관을 제외하고도 말이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인구가 50만 명 정도인데 14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는 인구 50만 명 정도이고 주변에 있는 에스보, 반타, 카우아이넨을 합쳐 인구 100만 명 정도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 4개의 자치단체에 71개 공공도서관이 있다. 이 도서관들은 모두 공공도서관으로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대부분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도서관도 많지만 대부분 마을 한가운데에 있다. 마을에서 외진 곳에 돌아앉아 있는 도서관은 찾아보기 어렵다. 도시 외곽에 있던 도서관도 나중에는 도시 한가운데나 대중교통 중심지로 옮겨졌다. 도서관이 마을의 중심에 있는 것, 대중교통 요충지에 있는 것, 주민들 일상생활의 동선 위에 있는 것은 도서관을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만든다. 주민들은 도서관을 수시로 드나들게 된다. 책을 빌리고 반납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모임이나 강좌에 참여한다.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줄을 잇고 오전 시간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부부들과 시니어 그룹이 많다. 오후에는 학교를 마친 어린 학생들이 여기저기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임자들로 보이는 그룹 모임도 자주 보인다. 전시회도 하고 작가를 초대하여 강연도 하고 토론회도 한다. 지역 정치인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도 한다. 그렇게 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의 장이 되고 대화의 장이 되고 생활의 중심이 된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아 접근성이 좋은 만큼 도서관에 들어가는데도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도서관 입구에는 유모차를 세워두는 곳이 마련되어 있다. 도서관 안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곳도 많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활동성이 떨어지는 노인들도 편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네, 오늘은 윤성현 저자의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를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